아동수당 100만 원은 그 서유럽 어느 복지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건 뭐 유튜브니까 막 지르겠습니다. 머리가 굳은 586 세대가 노사정 합의에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젊은 엄마, 아빠, 노동자들의 생각이 반영이 안 되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정재훈입니다. 스웨덴에서 금년 2024년 이제 7월 1일부터 조부모도 그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조건은 조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본다. 그 다음에 아이가 첫 돌 되기 전에, 즉 이제 0세 때 1세에 도달하기 전에 90일 동안 조부모가 직접 돌볼 경우에 그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요지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가족과의 교감, 아이가 어느 한 사람하고 계속 이렇게 그 교감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남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아이가 남의 손에서 돌봐주는 것보다는 가족이 돌보는 게 좋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보통은 부모들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육아휴직을 하는 게 일반적인 트렌드고요.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그런데 여건이 어쩔 수가 없을 경우에는 조부모, 즉 가족이 맡도록 해준다라는 게 특징일 수 있고, 그리고 90일의 한계가 이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부모가 자신의 그 육아휴직을, 엄마나 아빠가 자신의 육아휴직을 45일까지는 조부모에게 넘겨줄 수가 있다. 그럼 이제 그건 무슨 이야기냐? 조부모가 45일의 육아휴직 급여를 대신 받을 수가 있고, 한부모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90일이 되겠죠. 최대 조부모한테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0세 첫돌 잔치하기 전까지 최대 180일, 그러니까 이제 6개월을 조부모가 키울 수 있는 이제 그런 변화가 있는 거고, 요지는 그러니까 그 육아휴직의 요지는 아이가 어렸을 때 그 부모 내지 가족과 교감하는 분위기에서 성장해야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게 굉장히 그 안 좋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국가 이제 교육 돌보, 국가에서 책임지고 아이를 돌봐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난 10년 이제 수년간 이제 지속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국가가 대신해서 대체해서 아이를 키워주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확대하는 거는 부모가 나가서 일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행복하게 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그것들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나가서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도 키우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거다. 국가가 부모 역할을 대체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복지국가도 국가가 부모를 대신해서 아이를 키워주겠다, 이런 어떤 그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이제 홍보 내지 캠페인하는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이를 낳은 부모의 노동시간 단축, 이건 굉장히 이제 큰 건데, 좀 유감스럽게도 노동시장 이제 개혁이라는 모토하에 노사정 협의를 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노동조합 자체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노동조합 자체가 그 어린 아이를 둔 그 이제 근로자들부터라도 노동시간 단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것이 서로 합의를 보기 어려운 그 테마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래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현실 가능한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아이를 낳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 근로자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내지는 유연 탄력 근무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재택 근무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제 시간제 근무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내지는 이제 탄력적인 시간제 근무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의제에 내놔야 되는데, 일단 노동조합 자체가 그런 그 발상이 안 돼 있다. 소위 말해서 기성세대 머리가 굳은, 이건 뭐 유튜브니까 그냥 막 지르겠습니다. 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예, 근데 아니 뭐 안 자르셔도, 머리가 굳은 586 세대가 그 노사정 합의에, 특히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젊은 엄마 아빠들의
어떤 그 젊은 엄마 아빠 노동자들의 생각이 반영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노사정 그 노동시장 개혁에서 부모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심의 노동시간 단축이 의제로 좀 우선 의제로 등장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부 차원에서 이제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과 돌봄 시간 확보는 일단은 큰 트렌드는 육아휴직 이제 육아휴직 급여를 좀 높여가지고 부모들의 육아휴직 그 참여율을 높이는 것, 특히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원을 해서 지금 굉장히 부진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그 이제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는 것, 이제 육아휴직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맞춰져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게 있어요. 육아휴직을 1년을 할 수 있고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을 할 수 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일하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육아휴직은 사실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경력 단절 위험도 높아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서유럽 복지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은 부모들 같은 경우에 그 시간제 근무라든지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많이 활용하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그렇게 보니까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우린 지금 육아휴직 1년 플러스 1년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걸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년으로 늘리겠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엄마가 3년 쓰고 또 아빠가 3년 쓰면은 애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 어찌어찌 이제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변화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그 바라는 것은 최소한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지는 지금 육아휴직을 만 8세까지 쓸 수 있게 8세 이전까지 쓸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 아이가 만 8세 즉 부모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와 합의만 본다면 쭉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노동시장 개혁에서 그 어린 자녀를 둔 부모 근로자 우선 노동시간 단축, 그 다음에 유연 탄력 근무의 확대 이게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육아휴직 급여의 그 이제 상향 조정을 통해서 부모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임으로써 이제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늘린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인다든지 이제 이런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금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네. 부모급여 자체가 부모의 돌봄 비용 부담 완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건 맞겠죠. 근데 이제 부모급여는 사실 그 부모급여는 정식으로 보면은 아동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수당 안에 부모급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수당을 주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1년 동안은 100만 원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첫돌잔치 지나고 이제 만 2세가 되기 전까지는 70만 원을 주는 거고 그 이후에는 10만 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제 부모급여 명목의 아동수당의 이제 다변화라고 그럴까요? 단계적인 이제 그 확대 이걸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초기 돌봄 비용 지원에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출산율을 높일 수가 있을까? 부모급여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를 더 낳는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보다는 아이를 낳았는데 부모급여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이 완화는 되죠. 근데 그 비용 부담 완화된 비용 부담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결국은 그 압박 비용에 한없이 들어가는 압박 비용을 어느 정도 이제 완화하는 학원비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이제 뭐 좀 더 다른 애들한테 기죽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걸 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결과적으로 이런 그 압박 비용을 야기시키는 어떤 그 사회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부모 아동 수당의 확대를 통해서 비용 부담을 감소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사실 그 아동 수당 1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결국 부모 급여가 아동 수당이니까 아동 수당 100만 원은 그 서유럽 어느 복지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굉장히 큰 돈이에요. 네, 보통 뭐 아동 수당 줘도 한 2, 30만 원 주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돈인데 뭐 아까 이야기랑 압박 비용 문제랑 연결이 되겠지만 이 사실은 이건 이제 복지국가 사회보장 전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부모 급여로서 아동 수당의 확대는 사회보장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보장 전략으로서 부모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시키기에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저출산 대응에 있어서 이제 구조적인 모순이 사라져야 된다. 굉장히 먼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개조를 하자라고 얘기하면 그런 거 말고 좀 구체적인 얘기가 뭐가 없어?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그나마 결혼한 사람들, 이제 아이를 낳은 사람, 그럼 이제 부모가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롤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요, 예를 들면 기성세대들 보세요. 지금 현재 청년들이 부모를 보면은 일가정 양립을 하는 부모를 본 적이 없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일만 하는 아빠, 그 다음에 결국 우리를 늘 돌봤던 엄마, 이것만 있지. 이제 한국 사회에는 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 관련 롤 모델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막 일가정 양립하려니까 힘들고, 그 다음에 그 힘든 모습을 미혼 청년들이 보면서 비혼이 되고, 이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라도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부모의 일가정 양립 이퀄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 플러스 가족 친화 노동 환경, 가족 친화 경영, 두 개가 되면은 이제 돌봄에서 지원을 받고 또 이제 직장에서 지원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질 수 있겠죠. 큰 틀은 그겁니다.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이제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의 확대, 그 다음에 더하기 가족 친화 경영,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 동안 사회적 돌봄 체계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어린이집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새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났는데 유치원은 숫자로 많이 늘어나잖아. 근데 약간 이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있는 유치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는 급한 대로 가정어린이집 보내도 아이가 만 3세가 됐을 때는 부모들이 유치원을 찾잖아요. 뭐 없으면 어린이집 가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3, 4, 5세 누리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과정이라도 통합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유보통합 해서 2023년 말에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돼서 어린이집을 맡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주관 사무였는데 이게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유보통합이 이루어졌고, 이제 2024년부터는 지역 차원에서 유보통합. 그래서 어느 순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합쳐져서 아직 이름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가칭 영유아학교. 그래서 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아이가 태어나서, 그러니까 지금 가정 어린이집 있죠? 거기에 이제 어린이집 있죠? 그다음에 유치원 이렇게 있죠? 이 세 개가 모두 합쳐져서 가칭 영유아학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유보통합.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사회적 돌봄 체계였는데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 근데 양쪽으로는 어쨌든 어린이집 유치원 많이 확대가 돼서 이 문제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남아 있는 문제가 초등 돌봄 절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돌봄 체계, 교육 돌봄 체계의 마지막 완성 틀이 초등 오후 교육 돌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초등 돌봄 교실이 있었는데 수요의 10%도 충족을 못 시키는. 그래서 지금 늘봄 학교가 도입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늘봄 학교 체제가 완성이 되면은
부모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초등 돌봄 절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까지는 애가 4시, 5시까지 급하면 7, 8시까지 있었는데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순간 12시, 1시에 나와야 되는 그 초등 돌봄 절벽. 그래서 근데 이 초등 돌봄 절벽의 문제를 이제 초등 돌봄 교실로서 해결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늘봄학교가 이제 확대가 되는데 이미 많이 시범 사업이 이루어졌고 이제 2024년, 2025년에 걸쳐 가지고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서 초등학교 때까지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 지금까지는 사회적 돌봄 체계였었는데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가 완성이 되면 최소한 부모가 일하러 나가는 사이에 아이들을 한 4시, 5시까지 급하면 7, 8시까지 그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면서 또 뭐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은 구축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 그 틀이 가족 친화 경영이에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비용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기왕에 이런 그 영어를 전제로 한 이런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필요하시는 분들은요, 국가에서 지원을 하든 말든 뭐라든 아이를 낳으시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있다고 해서 아이를 낳고 안 낳고 이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왕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지불 능력이 있고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가사와 돌봄을 도와주는 어떤 시스템은 전반적인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 속에서 구축이 돼야,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많은 젊은 가족들이 그 어느 때나 이용할 수 있고 또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그 가사 돌봄 노동을 지원하는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가 그 이제 전반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굉장히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가사 교육 육아 돌봄이 관련해서 유감인 것은 그 전반적인 그 가사 돌봄 지원 관련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런 그 로드맵이나 청사진 내지는 이쪽의 어떤 그 행보를 먼저 시작하지 않고 이제 요만큼 뭐 한 10분의 1, 100분의 1 있는 요거를 먼저 이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안 보이고 괜히 이제 특정 이제 일부 이제 부모들에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일부 부모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장 힘드냐? 그러면은 우리가 루틴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린이집을 다니든 유치원을 다니든 괜찮아요. 급하면은 어린이집에 연락해가지고 유치원에 연락해서 저 늦게 가는데 눈치가 보이지만 그래도 7시, 8시까지. 예. 근데 이제 문제가 틈새 돌봄이잖아요. 예. 늦게 갑자기 더 늦게 간다든지 어쨌든 늦었을 때 아침 저녁 틈새, 그 다음에 주말, 예, 그다음에 이제 방중 여러 가지 그런 틈새 돌봄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틈새 돌봄을 해결하겠다고 국가에서 도입한 게 이제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돌봄이 있잖아요. 가족센터 중심. 근데 이게 수요를 턱없이 충족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센터 이 공공 그 전달 체계 중심의 그 이제 가사 돌봄 그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가 가족센터의 아이돌봄이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전체 수요가 이렇다 그러면 공급이 요만큼밖에 없고, 근데 여기다가 가사 외국인 가사 육아 도우미를 또 요만큼 든다는 거예요. 100이라는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여기 한 20, 여기 한 1.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공급을 그러면 뭐 가족센터 중심의 아이돌 보미를 어느 정도 확대할지. 근데 이제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은 벌써 가사 돌봄 관련해 가지고 그 많은 그 민간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어떤 스타트업 지원을 한다든지 이래서 어느 정도의 사회 서비스 시장을 민간 영리에게 개방해주는, 열어주는. 그래서 전체 볼륨이 뭐 한 100이 있다고 한다면은 외국인 육아 가사 도우미 한 10, 그 다음에 뭐 가족센터 아이돌 봄이 뭐 한 60,
뭐 그러면 뭐 나머지 한 20 정도는 민간 영리 회사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경쟁, 그래서 적절하게 경쟁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그 가사 돌봄 관련 지원 관련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사실은 외국인 그 가사 육아 도우미 대책이 이제 나왔어야 되는데 뭐 전체적인 그림 없이 이것만 뚝 던져 놓으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